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뒷담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신년사였습니다. 한번 그거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흉내 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이라는 그 나라의 얼마나 열악한 방송 시설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방송쟁이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신세대 아닙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 방송을 많이 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판문점에다가 북한 측 판문점에다가 위성 이제 수신 안테나를 해가지고 그때 KBS 9시 뉴스, MBC 뉴스를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거나 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밤늦게 김정은 새벽까지 잠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새벽에 한국 9시 뉴스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요. 지금도 제가 장담컨대, 이건 제가 장담컨대,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정보는요, 한국의 좌파 언론을 보고 다 얻습니다. 김정은이 세계에 대한 정보도 한국의 좌파 언론을 보고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은 전 세계에 쏟아져 있는 그런 특파원망, 그런 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움직임이 어디로 보냐? 한국 언론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한국 언론도 제가 장담컨대 한국 좌파 신문을 보고 한국을 판단합니다. 그때 한국 좌파 신문을 보면은 한국은 좌파가 설치는 나라고 곧 대한민국 좌파에 그러니까 곧 뭐 극단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장담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보는 흉내,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한국 TV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는 흉내 낸다고 했는데 일단은 드론까지 띄웠어요. 드론까지 띄우면서 했는데 어설픕니다. 북한은요 카메라 시설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앉긴 앉았는데 앉는 것도 굉장히 엉거주춤. 그러니까요.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뭐가 불쌍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던데. 그 세트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태영호 공사가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접견실로도 쓰이는 데라는데 그 가죽 소파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비싼 소파인지 저는 그런 거 처음 이제 구경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가죽 소파가 김정은이 앉은 것만 해도 그게 몇 천만 원짜리랍니다. 그리고 그 소파 세트를 하려면 거의 3, 4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소파에서 정말 120kg를 그렇게 그냥 먹기만 해갖고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그 나오는데 헐떡거리면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도 트럼프는요, 그 뭐 트럼프 타워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데 운동도 못할 정도고 그 오디오 보세요. 정말 박시로미님 말씀대로 이렇게 숨소리가 정말 그 위절제 수술이라도 받든지 해야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숨소리가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전 장기가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섞인 거라면은 이 장기가 문제를 드러낼 때는 우리 장기란 데가요, 굉장히 음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장기가 70 내지 80% 정도 고장이 났을 때야 그 징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근데 인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할 정도는 뭐냐면 장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 남한에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있다고 김정은이가 좋아하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YY님이 자다가 급사할 듯요. 저도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심한 거는요. 김정은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어제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2013년부터 신년사를 자기의 목소리로 이제 발표를 해 왔는데 그동안 서서 해 왔었지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100몇십 킬로 나간 친구가 서서 30분 있으려면 정말 다리 관절이 안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앉아서 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뭐 시진핑도 보니까 앉아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폼을 잡은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가 이제 자기 사무실 직무실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흉내를 낸 것 같고. 그런데 약간 이제 헐떡거리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도 봐서 아시겠지만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끝나기는 1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문 32분짜리였어요. 근데 1시간, 근데 시작하고 끝날 때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걸린 겁니다. 제가 보니 이제 엔진을 많이 낸 거예요. 허걱거리다가. 있다가 동무들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하신 수령님께 그러니까 네네 천천히 하십시오. 물 한 컵 마시고 하다 보니까는 1시간짜리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엔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핵보다 무서운 고도 비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저 상태로 체중 관리 안 하면은 오래 못 삽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 34살인데 저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미국에 가면은 왜 김정은 같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텔레비만 보면서 팝콘만 막 이렇게 바켓스에다 넣어갖고 계속 초콜릿 묻힌 팝콘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928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정희 이름으로 이 10,000원 슈퍼챗으로 쏘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이 나라에서 정말 확실하게 오래 뿌려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정치에 대해서 뜻을 적고, 이 나라 안 보고 그냥 조용한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자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제 확실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안영한 원장의 행동력을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누구는 이제 헉헉거리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요. 우리가 방송 출신이라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북한의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은이가 막 6개 마이크 두고 거기에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이크를 왜 안 뒀을까? 그걸 갖고서 이제 뭐 태영호공사 같은 분은 사실 방송을 모르니까 이렇게 옆에 이제 조그만 스탠드 마이크 하나 둔 거는 정말 미국처럼 하기 위해서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집음을 하는 마이크입니다. 그 6개 마이크가. 그 마이크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나 죽여 이게 그냥 다 나오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약간 마이크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숨소리, 거친 음성, 불안한 눈빛 다 채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 오래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의 신년사 중에 최고의 신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KBS에서 녹화를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인가 무슨 신년사를 하나 제가 이제 이 밑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다로 녹화를 죄송합니다. 밑에 이제 녹화를 떴어요. 그때 김일성인가 뭐라고 했느냐. 새해부터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밥과 고깃국을 먹이겠다. 이게 그동안 북한이 우리는 잘 살아요. 지상낙원이요 하다가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밥에 고깃국. 이게 북한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들 비만을 걱정하고 다이어트 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풍요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밥에 고깃국. 이게 최고의 신년사인데요. 이번에 나온 김정은이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최악의 신년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영한 원장처럼. 이 산악회 총무인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성해갖고 정말 신년 산악회를 한 거예요. 이거 산악회 총무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분 직업을 변호사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A4 용지 이거 해갖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직업은 산악회 총무인 겁니다. 신년부터 등산하는 우리나라의 저는 최소한 인왕산 등반을 하고 나면 내려와서 이 말은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쇼하지 않겠습니다. 쇼한 결과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탁현민 내보내겠습니다. 조국 내보내겠습니다. 거짓말한 정말 임종석 내보내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의인들이란 분들, 그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참 존중해야 될 분들인데, 자, 의인들하고 첫날 북한 선락한 것 자체가 쇼입니다. 의인들하고 본인 이미지에 묻혀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쇼인데, 사실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그날 경제장관 모아놓고 경제 회의합니다. 왜 경제가 가장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지금 뭐 경제 자문위원도 있고 다 있어요. 뭐 김광두 부위원장 사표 냈지만 다 모아놓고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1월 1일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신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무슨 의인들 데리고 북한산 가서 등산복 입고 뭐 커피 마시면 다 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확대 경제장관 회의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경제 어려운데. 이건 정말 장군 문제 있는 겁니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첫날 청와대 북한 의인들 데리고 쇼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